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문비어촌가를 불러 제꼈던 MBC, 지금 MBC 박살났습니다. MBC 노조와 공원연 충격 성명 발표, 방심위 위원장 가족정보 불법 취득.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MBC는 박살이 나야 하는, 한마디로 이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 왜 MBC 노조가 작심 성명을 냈겠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MBC 불법 정보 취득 논란 일파만파, 방심위원장의 처제와 동소, 외조카 개인정보까지 알아내 보도,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개인정보가 MBC에 의해 마구마구 털리고 있다라고 MBC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MBC 노조에 따르면 MBC는 뉴스 데스크에서 유 위원장과 관련한 보도를 3꼭지 연속으로 했다고 합니다. 방심위 내부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한 내용을 근거로 한 보도이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령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유희림 위원장의 아들, 동생 부부, 처제와 동서, 외조카까지 포함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 이들 개인의 신상을 어떻게 알아냈느냐라는 것입니다. 방심위 민원은 국민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의 신상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할 때는 신상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외조카나 동서 등은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MBC 노조는 이 정보로 개인정보를 털어내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행정안전부,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노조는 MBC는 개인정보와 전화번호를 어떻게 습득하였나라고 묻고 이 물음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MBC 보도국은 개인정보 유출의 공범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언론단체 공정언론 국민연대 이 사안에 대한 충격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언련은 충격적인 것은 일부 심의 신청인들이 유희림 위원장과 관계가 있다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느냐라는 점이라며 언론 종사자라고 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언련은 우리는 이들의 행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 왜곡 뉴스 근절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방심위원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거대한 공작으로 이해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노조와 공언연의 성명 전문, MBC 노조 성명, MBC의 방심위 유희림 위원장 보도, 불법 취득 정보 마구 보도했나, MBC 뉴스 데스크가 유례없는 과징금, 그 뒤엔 위원장 가족, 측근, 민원인이 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3꼭지의 연속 보도가 충격을 주고 있다. MBC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내부 직원이 국회 가방위 위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한 내용을 근거로 추적한 결과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 중에 유 위원장의 아들, 동생 부부, 처제와 동서, 외조카까지 가족 6명이 포함됐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당연한 듯 보이지만 이 내용을 뒤집어 보면 방심위 일개 내부 직원이 유희림 위원장의 아들, 동생 부부, 처제와 동서, 외조카까지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나오지 않는 내밀한 개인정보를 모두 알아내 이 권익위와 국회의원에게 제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심위 민원 제기란에는 가족관계는 물론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방심위 직원이 민원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위법하지만 방심위 직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알 수 없는 가족관계를 어떻게 파악해
제보를 했다는 것인가? 이 정도로 개인정보를 털어내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행정안전부,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MBC는 이러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얻어낸 과정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가? 이러한 불법 신상 정보 털기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였는가? MBC 기자는 심지어 유희림 위원장의 동서가 다니는 직장 주소까지 알아내 카메라로 책상 및 몰래 녹취를 하였다. 아무리 공익을 위한 것이라지만 이렇게까지 개인 정보를 털어 방송할 수 있는가? 유희림 위원장의 가족이 낸 민원에 대해 유희림 위원장이 심의 회피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가족이 낸 민원을 심의했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 민원을 피해 정당이 직접 제기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오히려 제보자가 권력기관들과 유기적으로 공작을 해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면 이것은 충격적인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 이번 민원은 언론노조 소속 언론기관들의 뉴스타파, 가짜뉴스, 일제 보도에 대한 불만 제기였는데 제보자는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와 어떤 관계인가? MBC 보도국과 제보자는 방심위 민원 글들의 내용마저 이 워딩 그대로 유출하여 방송하였는데 일개 방심위 직원이 순수한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했다기보다는 정치적 저격을 위해 공세에 나섰다고 보여지는 충격적인 대목이다. MBC는 유희림 위원장 개인정보 불법 유출을 알고도 어제 얼마 전 세 꼭지를 연속 보도하면서 불법 유출을 용인하였으며 반론을 핑계로 유희림 위원장 가족과 친지들에 대한 신상털기에 동참해 직장 사무실에까지 가서 취재를 감행하였다. MBC는 개인정보와 전화번호를 어떻게 습득하였나? 이 물음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MBC 보도국은 개인정보 유출의 공범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서. 방심위원장 압박에 나선 좌파 세력들. 공작 냄새 짙어. 민주당과 좌파 매체들이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25일 이들의 공격 대상은 최근 가짜뉴스 근절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유희림 방심위원장이었다. 선봉은 최근 신학림, 김만배 녹취록을 조작해 20대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뉴스타파와 MBC가 맡았다. 역시 좌파 매체로 알려진 경향신문이 이번에는 측면 공격을 맡았다. 이들 좌파 매체들과 끈끈한 연대를 과시하듯 이들의 보도 후 하루 만에 이 민주당이 대대적인 지원 폭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원내 대책회의를 열고 유 위원장은 직권남용과 언론 탄압을 자행했다. 자진 사퇴하거나 최소한의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라며 공세를 펴고 나섰다. 단언컨대 곧 방송, 신문, 인터넷 등 좌파 매체들이 후속보도, 시사대담 프로그램, 사설 등을 통해 방심위원장에 대한 파상적인 공격을 이어갈 것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래 지난 7년간 수없이 목격해왔던 수법이다. 공정언론 국민연대, 공언련은 이들이 사전에 짜고 가짜뉴스와 전쟁 중인 유희림 위원장에게 보복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공작을 벌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 뉴스타파와 MBC는 모두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신학림, 김만배 녹취록을 조작해 보도한 혐의로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여론 조작을 통한 대통령 선거 개입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이 매체들에 대한 심의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 누구나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반송은 고사하고 자신들에 대한 방심위의 심의가 순수한 민원이 아니라
방심위원장 개인의 사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다. 후한무치하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심각하고 충격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먼저 불법 개인 정보 유출이다. 25일 자신을 뉴스타파 PD라고 소개한 특정인이 공원련 사무총장에게 전화해 공원련으로 하여금 방심위에 고발을 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고 따지듯이 질문했다. 경악스럽다. 방심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민원 접수는 민원인의 신분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 그럼에도 어떻게 공원련이 심의 신청한 것을 알았는지 의문이다. 이들의 행태는 국민이 비리를 목격하고도 침묵하도록 압박하는 짓이다. 본인의 신분이 불법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누가 자유롭게 범법과 비리에 대해 고발할 것인가? 둘째, 이 PD의 질문 태도이다. 민원 청부가 마치 사실인 듯 넘겨짚기식 질문을 반복했다. 이런 행태는 이들의 취재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방심위에 대한 공원련의 심의 신청은 3년째 매주 이루어져 오고 있다. 공원련은 매일 주요 언론사들을 모니터하고 있으며 주간 단위 모니터 보고서가 나오면 전체 운영위 검토를 거쳐 심각한 사안들을 별도 분류해 방심위에 고발하고 있다. 누구로부터 심의 요청을 주고받은 적이 없으며 그 같은 질문 자체가 모욕적이다. 셋째, 공개된 바에 따르면 신학림 김만배 건은 유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미 당시 황성욱 위원장 대행 직권으로 안건 상정이 결정된 사안이었다. 공원련 등에서도 이 사건이 터진 뒤 곧바로 심의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미 심의 요건을 갖추어졌음에도 굳이 방심위원장이 외부에 심의 신청을 사주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넷째, 방심위원장 지인의 심의 신청과 관련해 위원장과 이념적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은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심의 신청자 일부가 방심위원장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방송사와 신문사 그리고 국회 제1야당이 마치 사전에 입을 맞춘 듯 한 목소리로 청부 심의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비이성적이다. 다섯째, 충격적인 것은 일부 심의 신청인들이 유희림 위원장과 관계가 있다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느냐라는 점이다. 언론의 자유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언론 종사자라고 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들의 행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 왜곡 뉴스 근절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방심위원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작으로 이해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MBC, 뉴스타파, 경향신문은 공원련을 비롯한 심의 신청자들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사과하라. 둘째, 방심위는 이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즉각 고발하라. 셋째, 민주당은 국회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개인 정보 불법 유출 피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공정언론 국민연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